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계의 V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V쌤을 춤추게 합니다. V쌤이 춤을 추면 더 멋진 기법들을 지속 공유 드릴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민족주식사관학교를 널리 알려주시면 어디서도 배우기 힘든 고급 기법도 자주 공부 드릴 겁니다. 잠시 자막 영상을 봐주시고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한 주였습니다. 6월 중순부터 지속 하락하던 장은 지난주 월요일 잠깐 반등을 주는 듯 하였습니다만 지속 하락하여 코스피는 2526포인트, 코스닥은 867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61선을 이탈하여서 밑에 지금 2500 정도를 지지 테스트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파랗게 하늘색 선이 120선인데요. 이 121선이 2495포인트니 이 정도까지 조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은 61선을 지지했습니다. 지금 핑크색 선이 61선입니다. 그렇지만 이 61선 지지라는 게 에코그룹주의 상승으로 이 정도에서 방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중소형주는 낙폭이 상당히 컸고 체감으로 상당한 하락장의 분위기를 느끼셨을 겁니다. 왜 이리 하락했는가를 보면 첫 번째로는 최근 미국의 고용지표 등이 상당히 좋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국 시간 7월 27일 진행되는 FOMC에서 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매우 높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율이 높습니다. 1300원 윈이 외인들이 이탈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2500포인트까지 조정한다면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봅니다.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가 좋다는 점은 비록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거지만 좋은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은 어차피 막바지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7월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6월 중순부터 지난주까지 지수 하락으로 이제는 선반영 쪽에 무게를 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도 점점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우리나라 야간 선물은 약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는 지수도 반등을 모색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지수 이야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난주는 전체적으로 지수가 하락을 하였지만 특이하게도 주도 테마군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주 초반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지수 반등 때 지수를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지수가 밀렸던 목요일에도 자동차 부품주들이 주도주로서 큰 상승을 하였고 코스피는 약하락, 코스닥은 급락했고 상한가가 없는 날이었는데 자동차 부품주 대장이었던 성우 하이텍이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게르마늄 수출 금지와 연관된 아르곤 테마가 새로운 테마를 형성해서 중국 주종을 대장으로 태경케미칼, 대성산업 등이 움직였습니다. 반짝 테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은 코스닥도 하락했지만 코스피는 급락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와 리튬 관련 2차 전지주들이 주도 테마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밀리는 장에서 주도 섹터가 움직인 특이한 한 주였습니다. 주도 섹터란 보통 지수를 견인해야 하는데 말이죠.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다산 네트웍스, RBK 그룹 등이 신고가를 가는 등 본격적으로 테마를 형성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움직이다가 금요일 확실한 테마를 형성한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트위터에 대항하기 위하여 메타가 만든 새 SNS 미디어 스레드 테마입니다. 메타 스레드는 글자 수 500자 이내로 제한해 소통에 집중하고 25 인스타그램과 연동한 트위터 대항마 SNS입니다. 목요일 와이즈버즈, 모비데이즈 두 종목으로 출발한 이 섹터는 금요일 9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섹터에서 지속적으로 연관 종목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테마가 일정 기간 지속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상한가가 나왔으면 강한 테마인데 이 테마에서는 금요일 플레이디와 와이즈버즈 두 종목 상한가가 나왔고 금요일 시간에 상한가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 테마는 총 9종목인데 새로운 주에도 지속 새로운 종목이 편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9종목 중에서 상한가 종목이야 시에 상승할 수 없으니까 이 상한가를 제외하고도 5개 종목이 금요일 시간외로 급등하였습니다. 특히 EM넷은 시간에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이 중 대장급 종목의 기술적 자리를 잠시 보겠습니다.
기술적 자리는 이 테마가 언제까지 지속할지가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 목표가를 높이 잡을 수도 있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지속한다는 전제하에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주식은 예측도 중요하지만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즉 예상과 달리 흘러간다면 언제든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플레이드 이미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나 6,150원 정도 이 정도의 눌림목을 준다면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매물대가 가장 많은 자리입니다. 이 매물대를 벗어나고 6,800원 정도 이상에서 안착한다면 7,5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와이즈버즈 금요일날 역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나 1,630원 정도요. 이 정도까지 눌림목을 준다면 매수가 가능한 자리고 이 자리 지지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1,700 한 보시는 40원까지요. 지금 윗꼬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매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봉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매물대를 벗어난다 그러면 지금 1,800원까지는 일단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모비데이즈 자 상한가를 간 두 종목보다도 거래대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금요일날 높은 호가로 출발해서 도지로 지금 마감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가 지금 지난번 고점 윗꼬리 타치했던 지점인데 이 1,180원 지지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걸 지지한다면 이 자리에서 눌림목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한 1,280원까지 상당히 지금 매물대가 많습니다. 이 매물대만 벗어난다 그러면은 요 위에 지금 1,400원 찔렀던 자리까지는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돌파를 해서 지금 1,280원 정도를 지지해 준다 그러면은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눌림목이 아니라 공격적이죠. 이미 시간외에서 1,279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늘 대응할 준비는 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특히 공격적인 접근에서는요. FSN입니다. 역시 금요일날 급등을 했습니다. 시간외에도 이미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쯤 한 3,500원 정도요. 이 정도의 매수 자리를 준다면 좋은 타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000원까지 매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4,000원을 돌파한다면은 4,500원까지는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매수 자리를 안 준다면 월요일날 시초가 이하로 1차 매수하고 다시 눌림목을 주면 2차 매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EM넷입니다. 금요일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시간의 금액이 이미 상당히 높죠. 4430입니다. 여기 짙은 초록색으로 보이는 선이 지금 240선인데요. 240선을 돌파한 자리에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240선이 4300 정도입니다. 이 정도에서 출발을 했다가 4300 정도를 준다면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시간의 가격이 매물대 많은 지역입니다. 이 가격을 돌파한다면 4,800원, 5,000원까지는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240선에서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늘 대응을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금요일날 종가 정도를 대응선으로 잡고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장급 종목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급등한 종목을 쫓아가는 건 사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접근 가능할 만한 종목 몇 개만 추려본다면 위에서는 언급을 안 드렸는데요. 메타스레드 테마로는 아직 안 움직인 종목이 바로 카페24입니다. 이 카페24 잘 보시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고가로 이미 상승을 했습니다. 유튜브 쇼핑몰 테마로 이미 급등을 해서 투자 경고입니다. 하지만 이 고점에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죠. 고점놀이라고 일명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박스권의 하단부만 13,700원, 13,5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좋은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 메타스레드 테마로도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나인입니다. 비트나인 역시 안 움직인 종목인데요. 지금 쌍봉을 이렇게 맞고 내려와 갖고 지금 이제 거의 바닥에 와서 지난주 금요일날 처음 이 메타스레드 테마로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상승을 했습니다만 다른 종목 대비 아직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잘 보시고요.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이거 위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 지금 사실 메타스레드 테마의 대장인 와이즈버즈의 대주주입니다. 그 시간에도 이미 상승을 했습니다만 매수 타점 한번 잘 잡아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또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모비데이즈는 창사 이래 최대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메타스레드 테마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은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지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도 한 5.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에서 이 모비데이즈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뭐 대장에 간 와이즈버즈나 플레이디가 일찌감치 상한가를 닫아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모비데이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비데이즈도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정도로 메타스레드 섹터에 대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매매를 하시려면 위에 코멘트들을 참조하시되 만약을 대비해서 반드시 손절선을 정해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급등주는 급등해서 좋긴 하지만 늘 급락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 진짜 우크라이나 대장주는 이 종목입니다. 에서 두 종목을 추천드렸는데요. 진짜 대장주로 추천드린 신스틸은 상한가는 못 갔지만 지난주 2번이나 슈팅을 줬습니다. 매수하고 매도하고 수익을 지속 주었죠. 급등 VI 서킷도 갔었고 정말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금요일 매수 자리를 또 주었습니다. 민족주식사관학교 텔레그램에서 지속 매수 매도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아니지만 같이 드렸던 인벤티지 랩은 이 하락장에서도 약수익을 주었고 다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매수 가능 자리로 보입니다. 장은 조정 하락장이었지만 정방은 지난주에도 좋은 종목들 매매를 많이 했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도 눌림목에서는 매수 가능한 종목도 있을 겁니다. 솔트웨어. 중국이 광물자원 수출 금지를 선언하자 미국이 중국의 보복의 일환으로 중국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용을 차단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기사로 이 연관 종목 대장주였습니다. 아직도 5일선 등에서는 눌림목 매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마이크로투나노 신규 상장 반도체주입니다. 힘이 아주 강한 종목입니다. STX 중국의 광물 수출 금지와 연계된 니켈 관련주 대장입니다. 이미 신고가 영역입니다. 신스틸 이 종목은 정방, 무방 같이 매매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신 종목이죠. 지난번 영상에서 드렸던 종목입니다. 강원에너지 리튬 관련 2차 전지주 대장급 종목입니다. 1승 조선기자재 피팅업체입니다. 명실상부한 대장입니다. 눌림목에서는 아직도 매수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 일명 마약 관련주죠.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종목입니다. 메디프론 지난주 정방에 큰 수익을 준 종목 중 하나입니다. 역배열에서 정배열 만드는 종목이었고 기술적으로요. 이때 매수하여 큰 수익을 냈습니다. 삼화안간 초품절주 그리고 무증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죠. 눌림목 잘 노려보세요. 성화하이텍 자동차 부품 대장주입니다. 이미 신고가 영역입니다. RBK그룹은 우크라이나 재건주 대장급입니다. 프로2천은 힘이 좋은 OLED 관련주 대장급입니다. 태경케미컬은 중국 광물 수출 금지 아르곤 테마입니다. 한일화학은 역시 중국 광물 수출 금지 아연 관련주 대장입니다. 그리고 위에 분석해드린 스레드 테마 정방은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모비데이즈 대장급 종목이죠. 와이즈버즈 금요일 상한가를 간 명실상부한 대장입니다. 플레이디 금요일 장중 단타로 들어가 상한가를 간 대장주입니다. 오늘 한 종목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조선기자재 피팅업체 명실상부한 대장주입니다. 정방 인증해서 보셨죠? 정방에서도 지속 매수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1승입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이 매물대가 가장 많은 지역에서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매수 자리는요. 월요일날 시초가 이하로 1차 매수를 하는 겁니다. 혹시 이게 밀려갖고 요 밑에까지 간다 그러면 3,700원에서 한 3,800원 사이에서 2차 매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월요일날 매수했던 게 그냥 출발을 한다 그러면 그 수량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항상 분할 매수는 하는 게 좋습니다. 준비를 해두는 거죠. 지난주 하락장에서도 큰 수익을 드렸던 신스틸처럼 좋은 모습을 기대합니다.
목표가는 상당히 높이는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한 5% 10% 요새 장들이 윗꼬리를 많이 줍니다. 상승했다가도 바로 또 다시 내려와서 제자리로 가고 제자리로 가니까 일단 상승했을 때는 항상 분할 매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부의샘을 춤추게 합니다. 또 주위에 널리 알려주셔서 구독자가 많아지시면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비법까지도 공개 드릴 겁니다. 또한 시간 날 때 바로 지난번 영상 계좌관리법, 계좌 2배로 불리는 계좌관리법, 이 영상도 보시면 계좌를 불리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